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 지인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정부가 긴급 생활 자금을 대출을 하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KB 국민은행과 이제 우리은행을 어, 그 각각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우리은행 김정현 대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뭐 전화에 그 표시도 이제 우리은행 이름 옆에 이제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의심을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대출을 아무하게나 해주는 건 아니고 당신 신용도를 심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신용도를 체크하는 부서에 연결을 시켜 줄 테니까 한번 심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800점이 대출 자격의 그 리미트인데 30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3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대출을 받으면은 그게 실적이 올라가서 대출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 지인은 정말 인텔이거든요. 뭐, 뭐 시골 촌노인도 아니고 굉장한 전문가인데도 그 말을 감쪽같이 믿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카드가 두 개인데 우리 카드로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갖다가 긴급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그 긴급 대출 받은 것을 바로 그날부로 자기들이 상환하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그 점수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 하는 것이고, 당일 대출 받아서 당일 대출을 갚아버리면은 이자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러고 이제 행복자금 대출은 3천만 원이 연 3.5%에 5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자기 마음대로 돈이 있으면 5년 동안 갚고 이자 있으면은 이자만 3.5% 내면 되는 걸로 담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만 복사해서 보내면은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간편한 제도고,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 시책을 쓰고 또 대출 제도도 이렇게 초고속으로 간편하게 당일 대출도 되고 이 얼마나 좋냐 해서 그 말을 믿고 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간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우리 카드사에 그 긴급 자금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무려 3천만 원을, 아니 1,500만 원을. 그러고 이제 자기는 꿈에 부푸는 거죠. 이걸 당일 갚아버리면은 3천만 원을 행복 생활 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그것 가지고 뭐 이 현재 자영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안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코로나 시대만 아니면 그걸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서민 가계 안정 자금 긴급 방출이다.
뭐 요즘에 그 기본소득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 긴급 전 국민 100만 원 지원해 주죠. 이런 모든 것이 시대적 상황하고 거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이 은행 로고가 찍혀져 있는 어 김정현 대리 전화가 오니까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습니까? 아니 뭐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대출을 해 주고 정부가 이렇게 생활 자금으로 한다 그러고 우리은행의 홈페이지하고 딱 연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단서를 잡은 거예요. 우리은행 홈페이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게 그 뭐 대출 뭐 어디도 클릭을 해도 이 클릭이 안 되니까 '아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이분은 인제 자기 그 주거래 지점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인제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인제 그 우리은행 측에서는 은행 쪽에서 뭐 대출 자금 써라고 이렇게 전화하고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대출을 뭐 그 돈을 그 대출할 데가 없다고 그 자기 은행 고객한테 전화해서 "돈 쓰겠느냐." 이렇게 할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망각을 한 거죠. 왜냐? 코로나 시대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어 각 은행에 인제 돈을 기금을 갖다 풀어 가지고 그 은행이 인제 어려운 한계의 가정한테 대출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분은 이 그 보이스피싱에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가상 계좌를 보낸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 인제 그 가상 계좌로 지금 이미 그 우리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1,500만 원을 인제 상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인제 9.5% 이자가 비싸니까 상환한다고 생각하고 당일 상환을 하면은 그 3천만 원 생활 자금이 들어오니까 뭐 당일 그 우리 카드에 대출을 받은 9.5%의 높은 이자는 상환해 버리니까 이자가 빵원 한 푼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인제 행복 자금으로 3천만 원은 내 통장에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을 꿈에 그 머리에 그린 것이죠. 아 이게 3천만 원이 거의 3.5% 면은 얼마나 편한 자금이에요. 요즘에 자영업자들 단돈 1,000만 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경매가 악용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런 신종 사기가 그 보이스피싱 일당이 그 코로나의 요즘에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우리은행이든 KB국민은행이든지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시중은행에는 좀 홈페이지에 이런 사기가 지금 범람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나는 알리는 그런 파박창이라도 하나 띄었으면 어떻겠는가. 물론 인제 그게 넘어간 사람의 문제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즘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그쪽으로 솔깃하게 넘어가게끔 정교하게 일당이 이런 짓을 하는 그것을 보면은 과연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사람만의 책임이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종 사기가 보이스피싱 사기당이
그야말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걸 아시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은 이제 애매하게 장기 대출 1,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오늘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그동안에 당일 우리은행 측에 연락을 해서 다 정지, 계좌도 정지. 그래서 개인 정보도 이미 인제 유출이 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등록증 카피 앞뒤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넘겼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보이스피싱에서 요구하는 개인 신용 정보를 다 제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장난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불행 중 다행으로 한 푼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막판에 이 사람은 전문가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갔지, 보통의 그 자영업자, 이 사람은 뭐 박사인데, 이 박사가 아니라 일반 시골의 무슨 고령화 노인들이었다면은 자식 대출해 준다는 생각으로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준다는 생각으로 분명히 그것에 빠져들었다면은 어제 같은 상황은 100% 카드사에 대출 받은 돈을 일당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보이스피싱을 한번, 제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게 어리석다라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면밀하게 보니까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고 지각이 있고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현직 부장판사,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일당에 걸려서 몇 천만 원을 날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게 있으면은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우리은행 측에 전화를 먼저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바로 그런 것은 아주 사기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사람한테 노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어제 하루 긴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